네, 이번 시간에는 한주엽 대표 모시고 저희 삼성전자 D램 새로운 기술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대표님. 이 제목이 지금 D램 4F 스퀘어라는 기술인데 네.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2010년도에 좀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네. 8F 스퀘어라는 기술을 썼고, 네네. 2005년, 6년 이때부터 이제 6F 스퀘어를 네. 이제 개발을 막 해서 기업별로, 하이닉스가 아마 제일 늦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6F 스퀘어를 전환을 해서 2010년대에도 야, 이제 4F 스퀘어로 가자라고 네. 해서 4F 스퀘어를 개발하다가 안 됐어요. 네. 그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됐는데,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8일 날 요건 관련해서 지금 메모리 업계가 특히 D램 업계의 어떤 기술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지금 선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3D로 갈 것이냐, 혹은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는 4F 스퀘어로 갈 것이냐고 약간 좀 기술에 대한 방향성이 좀 갈리는 분위기고, 어쨌든 10나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D램은 더 이상 이 면적을 축소를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 차세대 메모리 공정 장비 소재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반도체 산업협회랑 같이 개최를 하는 거고, 우리 저희 사이트 나중에 녹화 방송할 때 올려드릴 텐데, 아젠다를 보시면 아주 핵심 키맨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세션, 제가 뭐 성함을 얘기 드리기는 좀 약간 조심스러워서, 뭐 성함 다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 키맨이다라고 얘기하기, 다 키맨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수출 단일 품목으로 1등이 반도체고, 반도체 안에서도 뭐 다 메모리죠, 대부분. 그렇죠. 메모리, 뭐 D램, 낸드인데 그중에 D램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이건 혹은 후방산업계에 계신 분이건 혹은 뭐 소자연구, 학생, 뭐 학계, 뭐 이런 쪽도 다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의 방향성이나 뭐 투자를 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심지어 뭐 정부에서 개발 과제를 낼 때도 우리가 이런 걸로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F 스퀘어는 2010년도에 하다가 드랍했어요. 잘 안 돼서. 뭐 구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소 내에 4F 스퀘어를 개발하는 팀을 이제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방송 켰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반도체를 배열하는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DEF 스퀘어라고 하면은 44? 그렇죠. 그러니까 뭐 6는 32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F가 이제 피처라고 해요. 그래서 네. 뭐 4F 스퀘어 뭐 뭐 가로 뭐 4칸, 세로 2칸 하면은 곱하기 해서 뭐 8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D램 구조부터 좀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간단해요.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전류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로 들어와서 드레인으로 나간다라는 건데, 반도체가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거든요. 뭐 일본 우리 어디선 준도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체 부도체의 중간에 있다. 이게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류가 왔다가 흐를 때 중간에서 끊어주냐 풀어주냐인데, D램의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보면은 소스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가를 해주면, 게이트가 열어주면 전류가 들어와서 드레인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드레인 위에 있는 커패시터에 전하가 차게 됩니다. 그 전하가 찼냐 안 찼냐를 가지고 0과 1을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게 셀 안에 들어가요.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배열하는 이 방법에 대한 것인데 이건 좀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 왼쪽 사진 위에 있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 8F 스퀘어의 어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6F 스퀘어의 어레이입니다. 근데 지금 8F 스퀘어, 6F 스퀘어 그냥 모양만 봐도 지금 6F 스퀘어가 훨씬 더 면적을 작게 차지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그 사진은 보면 오른쪽 사진은 하이닉스의 44나노 D램 그리고 그 옆에 31나노 D램인데 왼쪽 게 8F 스퀘어고 오른쪽 게 6F 스퀘어예요. 그래서 약간은 사선으로 눕혀가지고 그 구조를 4개, 가로로 4개, 세로로 2개 칸을 쓰던 거를 이제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를 쓰는 걸로 바꿔서 셀 면적을 줄인 거거든요. 이 말은 쉬운데 하여튼 공정할 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요걸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왔는데 지금 그 밑에 사진 보면은 저게 이제 4F 스퀘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의 어떤 그 트랜지스터 구조가 소스 게이트 드레인 위에 캐패시터가 있었던 그 구조가 4F 스퀘어로 가면 수직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아래쪽 사진의 오른쪽을 보면 밑에 이제 소스가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구조를 줄이는 건데 뭐 대략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 드리면 8칸 쓰던 거 6칸으로 줄였고 네. 6칸 쓰던 거를 이제 4칸으로 줄이는데 4칸으로 줄이려니까 구조가 잘 기존의 평면형 구조로는 안 나오니까 소스 게이트 드레인 그리고 커패시터를 위로 늘린다. 이게 이제 생각이 되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려운 게 이 게이트 그 D램의 그 워드라인 비트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워드라인이 잠깐만요. 워드라인에서 그 트랜지스터 온오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에 붙어야 되고요. 또 비트라인은 비트라인은 데이터를 읽고 쓰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스 부위에 그 전류가 들어오는 부위에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구조를 이제 평면형에서 수직으로 세우면 그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의 배치도 또 바꿔야 되고 하니까 사실 D램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셀 구조를 바꾸냐면 지금 기존의 6F 스퀘어 구조로는 더 이상 이제 선폭을 줄이기가 어렵게 돼요. 가로 3칸, 세로 2칸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서 줄이기는 어렵다. 네, 줄이기는 네. 어렵고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12나노 D램 개발한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게 예전에 얘기하던 1B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12나노예요. 지금 12나노대고 1B가 지금 다 이제 양산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처음에 지금 1B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어떤 모 매체가 1B를 드롭하고 1C로 바로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조금 아니었던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12.3나노로 개발을 했던 거예요. 하이닉스가 12.8나노거든요. 1B가. 마이크론이 EUV 안 쓰고 13.3나노예요. 근데 그때 김기남 부회장 시절에 하이닉스하고 노드가 같으면 우리가 초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우리는 12.8이 아니라 12.3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12.3으로 했는데 뭐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12.8로 돌아와서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1A 때 사실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조금 효과를 봤거든요. 경쟁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줄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1A 때 하이닉스가 14.8나노였고, 마이크론이 14.6나노였는데, 네. 삼성이 14로 갔거든요. 그게 성공했어요. 0.6과 0.8의 차이를 해서 삼성이 좀 재미를 봤는데, 1B에서 12나노 때에서는 그게 어려웠고, 지금 문제는 이제 다음 로드맵인데, 1C가 이제 11.4나노로 삼성 하이닉스, 네. 그리고 1D가 이제 10나노예요. 딱 10나노대로 오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10나노 밑으로 더 줄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존의 6F 스퀘어였던 그 셀 구조를 4F 스퀘어, 6칸 쓰던 거를 4칸으로
그 구조를 바꾸면서 줄이게 바꾸거나 그건 삼성의 그 방향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D D램으로 간다라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뭐 3D D램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3D는 낸드처럼 적층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데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D램 커패시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더 높게 그러니까 그 커패시터 때문에 공정도 되게 더 복잡해지고 이 뭔가 이 증착에 대한 어떤 뭘 또 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성장시키는 거에 대한 두께라든지 높이 같은 것들이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쌓아야 되고 그 관련된 생태계도 없고 하니까 아마 삼성은 저게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4F 스퀘어로 먼저 우리는 간다라고 돼 있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3D로 간다라는 걸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1등 메모리 기업과 D램 기업과 2등, 3등 D램 기업의 개발 방향성이 지금 이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 기업들한테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고 삼성은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이 틀리면 다시 바꿔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장비나 소재 기술 쪽.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도 이제 글로벌 장비 기업들의 어떤 그 발표를 요청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것이 소자 기업도 아직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도 뭐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고객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 편 든다고 쓸 수도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라든지 뭐 이쪽이 뭐 또 쉬울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양쪽 진영이 완전히 나뉘겠네요. 기술 자체가 워낙에 달라서. 글쎄요. 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D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아마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 삼성 아닌 데서 좀 삼성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삼성이 성공하고 3D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있던 거 장비랑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완전 그 공정이 이런 게 많이 바뀌겠지만 뭐 평면형이니까 그래도 뭐 백도하기는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6F 스퀘어 6칸에서 이 방송이니까 제가 그냥 편리에 의해서 6칸인데 4칸으로 줄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산술적으로도 한 30%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20%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폭의 축소 없이 그 정도의 어떤 면적 축소가 일어나면 일단 면적을 그러니까 슈링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뭐 그 같은 크기 칩에다가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선폭을 줄인 것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메모리 업체들이 계속 선폭을 축소해온 이유는 결국은 가격 때문이거든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줄일 수 있는 그 면적을 줄이면 많은 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뭐 EUV도 쓴다 뭐 한다 하고 자꾸 공정 스텝도 늘어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선폭을 축소를 했는데 원가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 축소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10나노 아래 정도이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7나노 아래로 가면은 지금 구조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10에서 7나노 사이에 어디는 4F 스퀘어 구조를 하고 있고 어디는 3D 구조로 간다라는 정도 지금 개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밑에서 기업들이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4F 스퀘어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뭐 나온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업의 분위기는. 그래서 아마 저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또 왜냐면 지금 과거 글들 내가 찾아보면 8F 스퀘어에서 6F 스퀘어로 넘어갈 때도 비슷한 엔지니어들의 약간 멘붕이랄까요? 그런 어렵지 않겠나라는 걸 결국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 8일 날 그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는데 네. 3D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D를 계속 고려를 했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뭐 연구소단에서 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지금 팀을 아예 그냥 4F를 먼저 가겠다라고 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3D D램으로 가게 되면요, 지금은 뭐 10나노 EUV도 쓰고 EUV도 더블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 쓰겠다, 뭐 하여튼 멀티 패터닝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건데 3D D램 하면 아까 제가 뭐 많이 높게 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평면형 한번 패터닝 할 때는 그렇게 막 아주 미세한 패턴이 필요가 없어요. 막 70나노, 80나노 패터닝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그 랜드 플래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널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EUV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은 D램이 3D로 조만간 간다라는 것에 대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어떤 분위기. 왜냐면 그 D램에 이제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때는 어플라이드나 뭐 램이나 텔이나 이렇게 증착이나 시각 장비 위주로 주로 많이 했던 기업들이 다시 뭔가 장비를 주목받고. 많이 팔 수 있는 이게 되고, EUV는 말 그대로 진짜 로직에서만 쓰게 되는 로직 파운드리에서만 쓰게 되는 장비인데, 로직 파운드리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직 파운드리 캐파보다 D램 캐파만 뭐 100만 장씩 들어가고, 뭐 업계 전체를 다 합치면 100만 장씩 들어가고 하는데 그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EUV가 안 된다 하면 또 좀 뭐랄까요, 서플라이 체인에 엄청난 변화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4F 스퀘어로 이렇게 좀 널널하게 하면 이건 또 약간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다이렉트 본딩 카파 투 카파로 이렇게 붙이는 공정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한 2스택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나노가 끝이다, 그 다음에 없다면 10나노 다음에 뭐 4F 스퀘어, 그리고 그 다음에 4F 스퀘어, 2스택,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뭔가 축소하거나 비트당 원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 2세대 정도는, 2세대, 3세대 정도는 벌 수 있는데, 그 다음은 결국 또 3D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하여튼 좀 뭔가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10나노 이하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와글와글 싸우다가 나노 경쟁이 끝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은 나노 경쟁보다는 이제 어떻게 쌓아 올리고 어떻게 같은 선폭에서 더 많은 셀을 담아낼 것인가, 요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을 떨고 있어요. 얼마나 싸게 용량당 만들 수 가격을 있는가. 얼마나 네, 낮출 수 있는가. 랜드는 그게 더 심한데, 네. 그럼 비트당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D램은 사실은 고객사가 원하는 거는 스피드라고 하니까, 그 스피드를 특성을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네. 여기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냐. 기존 대비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춰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우리가 선폭을 줄이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 계속 멈춰 있으면 후발주자도 계속 쫓아올 텐데 네. 그러면 힘들 것 같고, 뭔가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